안녕하세요. 금융 큐레이터 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테크 필수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은행 생활을 11년 이상 했었는데 은행에서만 재테크 상품을 찾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은행, 증권사 통틀어서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이런 상품, 이런 라인업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는 순서는 투자 위험이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급여를 200만 원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품 비중을 나눠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급여에 맞게 다시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받고 있는 월급 통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대학교 때 만들었던 입출금 통장이나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런 통장, 거기다가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은행마다 급여 통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급여 통장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급여를 매달 이체를 하시면 은행의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적금이나 예금 가입을 할 때 우대금리를 얹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이나 이런 거 할 때 금리를 좀 깎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은행 이왕이면 급여 이체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업자분들이나 이제 급여를 매달 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은행에 급여 통장을 개설하고 여기다가 매달 50만 원 이상씩 급여라고 적어서 이체를 하면 이것도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은행마다 이제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급여 이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파킹 통장이랑 CMA 통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급여를 받으려고 급여 통장을 개설을 했잖아요. 근데 입출금 통장이나 급여 통장이나 이자가 0.1%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은행에서 만드는 파킹 통장이나 증권사에서 만드는 CMA 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들, 그리고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에요.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라든지 비상예비자금, 그리고 투자 대기자금, 이런 것들은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터넷 은행이 발달을 하면서 토스나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내놓은 입출금 통장 겸해서 파킹 통장인 거는 2%에서 2.3%까지 현재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만들 텐데요. 이 CMA 통장이라고 하면 증권사에 이제 가면은 맨 처음 만들어주는 게 CMA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의 입출금 통장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CMA 금리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체 유형에 보시면요, RP형, 발행어음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발행어음형은요, 대형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3.4에서 3.6%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정도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RP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랑 연계되어 있는 게 3.5%고요. 여기 더보기를 하시면은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CMA RP형이 현재 3% 초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CMA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약통장이에요. 이 청약통장이 작년 말부터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2022년 10월에 2,830만 명, 그리고 2023년 6월에 2,730만 명, 거의 8, 9개월 만에 100만 명 정도가 해지를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중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청약통장 금리는 그대로 낮았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청약에 대한 열기도 많이 식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들 있잖아요. 대출 이자 부담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있던 청약통장을 많이 해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청약통장 해지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기는 한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저는 미혼이고 자식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어서 청약 당첨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해지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규제들이 많이 풀려서 가점제에서 추첨제 비중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부동산 시장 정책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통장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은 꼭 갖추고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ISA 상품이에요.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ISA 통장 안에는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해외 펀드, 국내 상장 ETF, 채권 다양한 상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투자 상품 바구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필수 상품이냐면요. 이 상품에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 ISA라는 상품을 3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후 투자 수익률을 1에서 2%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1년 후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ISA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ISA 개설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요. 원래 낼 세금,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추가로 더 토해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쓰려고 했는데 안 썼다 라고 하면 3년을 유지하시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안에서 투자를 하다가 해지를 하면 일반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거든요. 자금의 유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ISA 통장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예요. 이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차이점도 있는데 나한테 어느 게 더 맞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해도 되고 하나만 가입을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간단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돼야 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를 받고요. 납입한 원금은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0만원씩 1년짜리 적금 5%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세금 떼고 이자가 27,000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IRP와 연금저축에 10만원씩 1년을 넣었다고 해보면 세액공제율이 16.5%, 13.2% 이렇게 소득 구간마다 다르기는 하잖아요. 16.5%라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120을 내고 198,000원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내가 낸 원금 120은 다양한 투자 상품 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금 이율로 치면 거의 20%에서 30%가 되는 적금 이율이에요. 우리가 2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연금 소득을 마련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긴 한데 사실 세액공제용으로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에요. 세금이 이연되니까 세금까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우리가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를 좀 낮게 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상품이 중간에 해지가 안 되고 너무 장기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돈을 넣는 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금액으로 노후 소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때 급여의 10% 정도씩 연금저축이나 IRP에 적립을 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30년 뒤, 40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IRP나 연금저축 상품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재테크 필수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급여의 50% 정도는 먹고 살고 하는데 소비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50%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이나 투자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미혼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내가 부양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득 금액의 30% 정도는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30 미혼이다 라고 할 경우에 급여가 200이다 라고 했으면 100은 지출을 하고 100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데 이 100만원 중에서 70만원은 지금은 고금리 시대니까 확정금리형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최소 30%는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만원 적금, 10만원 청약, 그리고 15만원 ISA, 15만원 IRP나 연금저축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 투자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내가 공부가 덜 돼 있고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으로 30% 정도를 투자를 해보시고요. 투자 경험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니까 이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다른 정보들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소득마다 이렇게 나누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해서 내 월급은 어떤 식으로 저축 및 투자 비중, 소비 비중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